오늘은 홍지연 씨랑 민경 씨까지 X데이트, 내 X의 데이트 상대를 추천하는. 이날 홍지연 씨도 자기 마음을 많이 드러냈어요. 저게 되게 큰가 봐. 내가 누구의 X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떤 연기 차원에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다가 그게 딱 오픈되는 순간 그냥 거기서부터는 좀 경계의 벽 같은 게 좀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 지현과 지연 이 두 사람은 X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방향의 감정이든 감정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안 드러내려고 애를 썼었고 그게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이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깊었었나 싶은 장면들이 좀 있었죠. 15회 차에 아닌 척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다가도 저렇게 되는 것 같아. 어떤 한 트리거에 의해서 우진과 지연 두 사람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맥이 없어야 될 것 같다고요? 그러기에는 현지 씨도 맥이었죠. 근데 지금 그 뒤로 온 승용과 재영 두 사람은 좀 소외되고 있고, 승용 씨는 아무래도 이제 또래가 아니다 보니까 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재영 씨는 원래 좀 주변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 막 쉽게 친해지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백현이나 유식이 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현지 씨도 근데 좀 운이 좋았지. 오자마자 유식과 데이트를 민경 씨가 해줬고, 그게 뭐 대여섯 번의 데이트로 하면서 가장 많이 데이트한 커플 중에 하나죠. 현지와 유식. 현지 씨는 매기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보면 좀 운이 좋았다. 지연 씨가 물어봅니다. 누구 해줄 거야? 우진 씨는 자기 혼자 지연과 재회하고 싶어하고 지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진 씨는 지연 씨를 너무 몰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그 성향이 감정적이고 서툴러. 어떤 감정 표현이나 상대 감정을 다룬다는 표현까지는 좀 과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루고 그걸 대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자상하고 그런 사람인데 투박해. 그게 지연 씨 눈에는 되게 좋아 보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지연 씨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능숙하죠. 우진 씨를 어떻게 화를 풀게 할지, 이 사람을 어떻게 안달나게 할지 그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 해줄 거야? 우진 씨는 알죠. 지금 원규랑 홍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공식 커플이니까 지연 씨는 원규 씨랑 하고 싶죠. 근데 지연 씨도 내가 원규를 좋아하는 건지 우진을 피해 도망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라고 원규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그게 다일 수도 있을 거고. 맞아, 우진 씨는 너무 솔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나는 솔로를 봐도 세상 솔직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28 영수님이 있었어요. 아임 대표예요 영수님이 굉장히 솔직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야.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겠죠. 왜 솔직하냐?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 근데 똑같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 상황의 기술이 다른 거야.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건 같은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진실을 얘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민경 씨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 히스토리를 다 읊어줌으로써 신뢰를 얻는다? 그렇진 않아. 좀 바보 같은 비유지만 사람이 뭐 화장실 간 얘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생리 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다 얘기하지 않는다고. 진짜로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도 거기서 물론 만화 밈 같은 걸로 뭐 똥 싸느라 늦었다 뭐 이런 밈들이 있었어 옛날에.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죄송합니다. 아우 좀 일 보느라고 늦었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그냥 관용구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그냥 모든 거를 솔직하게 히스토리로 풀어낸다는 거는 그것도 서툰 거지. 그게 이제 너무 좀 내가 숨길 거를 말하지 않고 상대가 좋게 볼 만한 부분만 선별해가지고 상대 머릿속에 남겨두고 오는 거는 좀 교묘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히스토리를 쭉 읊는 거는 불필요한 일이죠. 우진 씨는 너는 원규랑만 하고 싶은 거야? 원규랑 데이트 많이 했잖아. 다른 사람 네가 알아볼 생각이 없는 거야? 너의 스타일이나 네가 찾는 그쪽 그런 이성적인 호감이 안 느껴질 것 같아서 원규만 보는 거야? 근데 지연은 그런데 나는 원래 사람 자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것도 물론 지연 씨가 저런 사람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지만 저게 약간 기준치를 저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우진 씨가 뭐 민경 씨도 알아봤다가 지연 씨에게도 마음을 표현하고 라면도 끓여줬다가 이러면은 너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닌데. 나는 여기서 원규 씨가 좋았어. 근데 네가 하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그러니까 너를 믿어서 너에게 마음을 열려고 한 건데 내가 진짜 그런 걸 어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특별히 마음을 열려고 한 건데 너는 다른 사람과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는구나. 지금 이게 약간 모순이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지연 씨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원규만 보고 있어. 너는 나만 본다며? 지연 씨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 아니다. 라고 어필을 할 겸, 그리고 우진 씨도 저렇게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연 씨는 자기는 우진 씨를 두고 원규를 보고 있는 거고, 우진 씨도 지연 씨를 두고 뭐 민경이나 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연 씨 논리가 아닌 거야.
지연 씨 논리에서는 나는 너랑 헤어졌고 나는 너랑 재회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 근데 네가 나랑 재회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특별히 너니까 한번 보려고 한 거지. 나는 원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너는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도 보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 들어보면 그럴듯해. 근데 아니죠. 그렇진 않지. 여기는 지금 환승연애잖아요. 근데 지금 지연 씨의 이 논리에 우진 씨는 완전히 빠져들어 있어요, 지금. 우진 씨는 사실 너랑 재회를 원하는 내 입장에서는 너가 호감 가는 상대랑 데이트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난 좀 웃기거든. 그러니까 우진 씨는 좋게 보면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야. 다 투명하게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표현하거든. 그리고 언제 터질지조차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모르겠어. 내 마음은 그러기 싫은데 그래도 네가 원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또 그렇게 들고. 어찌됐건 이게 데이트잖아. 호감 있는 사람, 이성으로 느껴지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지. 우진 씨는 지금 여기서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죠. 굉장히 길게. 이게 만약 나는 솔로였으면 이런 우진 씨의 대사 어떻게 처리됐겠어? 이렇게 쭉 흘러가. 이 정도 대사량이면. 의도적으로 더 밀어내고 있고 우진 씨 앞에서는 더 차갑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자기의 마음이 식었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 나는 정말 너를 잊었어 라고 더 표현하려고 하고 상대에게 더 말해주려고 하고 나는 정말 잊었어 라고 주장하는데 막상 인터뷰나 다른 결정적인 순간 그 시간이 떠오를 때는 눈물이 터지고 그러면 실제로 잊은 게 아니지만 잊었다고 주장하는 상태. 그러면 주장하는 상태라면 감정이 억압돼 있는 상태. 그래서 지연 씨는 감정이 억압돼 있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유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진 씨는 뭐 해달라면 해주는데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쭉 표현하고 있지. 뭐 지연 씨는 데이트를 한다면 그냥 원규다. 데이트를 한다면이라는 이 표현도 실은 좀 우진 씨를 나름 배려한 눈치를 보는 그런 표현이죠. 나 원규 만날래, 원규 좋아해, 원규 사랑해 하고 데이트를 한다면 원규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우진 씨 그 라면 사건 이후로 라면 사건 때 우진 씨가 조금 발끈하긴 했지만 막판에 그래도 우진 씨가 그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 약간 누그러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데이트를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도 표현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처음보다. 역시 이렇게 라면이 무서운 겁니다. 밤에 먹는 라면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군요. 나는 여기 들어와서 알아보고 싶은 사람 원규 오빠밖에 없었어가지고 재밌어. 뭐 호감이 가 궁금해. 그래서 우진 씨는 아니 밖에 나가서도 연인이 될 가능성까지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진 씨는 저런 말을 들으면 이제 포기할 마음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진심이니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원규로 돌아선 건가? 근데 저게 지연 씨의 마음을 더 잘 알았다면 여기서 지연 씨의 불안감도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연 씨가 자기 마음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안 드러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그거를 쥐락펴락 해가지고 겉에 단단한 갑옷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쥐락은 라면, 펴락은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가야지 라고 이 노력이 언제든 끝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들, 이 쥐락펴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 우진 씨는 뭔가 이 감정적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에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한테 잘할 때 내가 너한테 잘하지? 이렇게 좋아하지? 결국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우진 씨는 감정이 폭발했다가 감정이 수그러졌다 이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상대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일관돼 있어. 그래서 좋은 남자야. 지연 씨도 그걸 알죠.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약간의 무서움도 있지. 옛날에 이 사람이 또 그렇게 나를 후순위로 둘까봐 무서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진 씨 감정 폭발을 지연 씨는 별로 안 무서워해요. 왜냐면 다루는 법을 알거든. 근데 우진 씨 감정 폭발을 무섭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진 씨가 확실히 좀 감정적이고 그거를 전혀 숨기지 않아. 이게 감정이 탁 폭발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원규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원규도 뒤에서는 막 감정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속으로 삼키고 이 사람이랑 싸울 때 싸우더라도 곱씹다가 나중에 그냥 이별을 말해버려. 어떻게 생각해야 안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 일단 무섭다고 생각할 때 관계 자체가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가지려고 애를 쓰긴 해야겠지. 애가 우는 모습 보듯이 보면은 조금 무섭지 않긴 할 텐데 좀 욱하는 면이 있어 우진 씨가. 그러니까 지연 씨는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자, 이 말이 나온 게 봐봐요. 연인이 될 가능성까지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호감이 가는 사람이고 데이트를 한다면 연인이 될 가능성 바라보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지연 씨는 차마 그렇다고는 말 안 해. 우진은 네가 그런 마음을 알아야 그거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내 안에서 결정을 하지. X랑 얘기하고 남자가 지목해 주잖아. X가 원하는 사람 골라주는 거 아니고 어쨌건 내가 지목하는 거고. 지연 씨는 여기서 그 대답 안 했지. 나가서 연애도 하고 이런 거를 고려해서 말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에 지연은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돌려왔어요. 대답 안 했어.
그 말은 차마 이 순간엔 대답 못한 거지. 지현 씨는 만약 지목할 거라면 원규 오빠를 해달라. 우진 씨가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 해주면 어떡해? 뭐 성백현, 조유식 이러면서 지현 씨는 그럴 거야? 여기서도 그러지 마라고 하면은 원규랑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매달리는 입장이고, 그래 그러든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럴 거야? 우진 씨 다루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진 씨는 모르지, 그건 내 맘이잖아. 그러면서 지현 씨는 내가 아는 오빠는 그러지 않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아는 오빠는 그러지 않아. 이거 지난 기수 인생 PT에서 훈련했던 기술이긴 한데,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꺾고 싶지 않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착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방골정심이 심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처럼 굴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착하게 봐. 그러면 착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의 방향성이에요. 우진 씨도 지현 씨한테는 좋은 사람이고 싶거든. 저기서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화법이지. 우진은 아닌데 나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내 고통을 그렇게 참아야 돼? 일본 온 것도 지는 기분인데 나는 너랑 못 해본 거를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시켜줘야 되는데 옷도 커플로 입었더만. 지현 씨는 이게 보면서 상대의 약점을 노리는 맹수의 시선으로 뭐가 지는 건데? 이러면서 지고 이기고가 아니야. 너 그렇게 지고 이기고로 생각해? 연애가 지고 이기는 거야? 이렇게 파고들 수도 있는 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옷도 커플로 입었더만 옳다 하나 걸렸다. 커플 맞춘 거 아닌데? 너 모르네. 너 그렇게 항상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니 너. 응? 그렇게 오해하니까 내가 너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너 잘못하는 거야. 그냥 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됐다고? 지현 씨는 그냥 그래. 실제로 서로 맞춘 거는 아니죠. 근데 우진 씨는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말이 돼? 근데 원규가 지현 씨 눈치를 봐가지고 일부러 막 옷을 맞추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지현 씨가 진짜 안 맞췄어. 우진 씨는 맞춰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현 씨가 안 맞췄다니까? 우진 씨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러고 지현 씨는 계속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안 맞췄어 우리. 우진 씨는 저 우리라는 단어만으로도 거슬리는데 저런 질투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긴 좋대. 되게 불편하고. 그러면서 호명을 누구를 하나 봅시다. 호명을 하는 거는 원규 호명해줍니다. 그쵸? 여기서 근데 환승연애는 호명을 안 해서 데이트 한 번 덜 하면 그 여파가 있을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뭐 상대가 원하는 데이트를 나라도 해줄 것 같아. 근데 물론 나라면 애초에 환승연애를 나갈 수가 없지만 지현 씨는 자기가 백현이랑 갈 줄 알았대. 그래서 되게 놀랐대. 그리고 고맙기도 했고. 우진 씨는 안 시켜준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속상했지만 그냥 골랐다. 우진 씨는 민경 씨랑 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유식 씨가 골라줬습니다. 여기서 우진 씨랑 민경 씨랑 제법 다정하게 대화를 하거든요. 그 장면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분들이 막 이성적 호감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둘이서 좀 좋은 데이트들을 했었죠. 첫 데이트는 그냥 오빠 동생 놀러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민경 씨가 굉장히 힘든 순간에 빠지를 가면서 좀 그 해방감을 느꼈잖아요. 그게 민경 씨에게는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진 씨가 막 엄청 크진 않죠. 왜냐면 유식 씨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민경 씨는 지금 한 표도 못 받고 있는 그 괴로움이 더 크기도 하고. 우진 씨가 원규를 지목하지 않았다면 지현 씨는 화가 났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둘 다죠. 좋아하면서 화가 나죠.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좋아하죠. 우진 씨에게 화를 낼 수 있으니까 좋아하지. 여기서는 원규랑 데이트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 우진이 원규를 골랐든 다른 사람을 골랐든 지현 씨는 우진 씨가 나를 좋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진 씨가 좋은 남자인데 서툰 남자야. 그 믿음을 확실히 주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지현 씨도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여기서도 백현이나 유식 씨 이런 분들이 나의 X가 우진 씨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지 씨도 지금 백현이 우진 씨 같은 마음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뭔가 이 사람이 아닌 척하지만 나를 제일 좋아할 거다는 착각. 지금 민경 씨도 유식이 내가 이렇게 좀 튕기고 아니면 뭐 서운함을 표현해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뀌어버렸죠. 그리고 백현이나 유식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막 표현 안 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래도 꽤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우진 씨처럼 지금 아까 앉아가지고 구구절절 쫙 늘어놓잖아요. 그리고 뭐 욱할 때는 그냥 욱해버리잖아. 물론 뭐 백현 씨도 말이 적은 건 아닌데 우진 씨처럼 자기 감정을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의 X는 그들이 나를 제일 좋아한다고 착각해. 백현이 여전히 나를 1순위로 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유식이 나를 여전히 1순위로 보고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민경 씨나 현지 씨나. 민경과 우진이 뭐 운전 가능하지 하면서 되게 친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지현 씨도 조금 생각이 복잡하죠. 저랬는데 얘기하는데 민경 얘기가 나오니까 지현 씨도 터져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자기도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거든.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민경과 우진 보면. 근데 참아야지.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보낼 때, 근데 여기서 우진 씨가 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같이 일본을 옮겨놨네. 네가 원규랑 같이 비행기를 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해외에 왔다. 그러면서 마음을 표현을 하거든요. 민경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하고 지연 씨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게 되지. 민경 씨는 우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근데 민경 씨가 우진 씨한테 보내는 게 의미가 없죠. 지금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우진 씨가 민경 씨를 지금 너무 좋아하는 상태라고 쳐도 민경 씨가 그 마음을 받아줄까? 지금 민경 씨에게서 유식 씨가 안 지워졌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걸 우리는 알지. 근데 또 알 수 없죠. 시간이 좀 흐르면 되겠지만 민경 씨는 지금 이별을 안 한 상태예요. 지금 보면 이별을 안 한 사람들이 좀 있어. 민경 씨도 심적으로 이별을 안 했고 우진 씨도 이별을 안 했고, 그래서 둘 다 뭔가 다른 사람과 시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유식 현지가 좀 신기하긴 해요. 원규도 지연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요. 원규는 하루를 설레게 한 건 지연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참 아이러니하다고 할까? 이 시점에서 지연 씨가 우진 씨한테 보낸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어요. 같이 못 와서 나도 아쉬웠어. 그건 있어요. 이때 우진 씨가 뭐 백현 씨 같은 뜬금없는 사람을 해줬다면 홍지연 씨가 아마 문자를 원규 씨한테 보냈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원규랑 데이트를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단도리를 해놔야 됐었어. 근데 여기서 우진 씨한테 보낸 건 그래도 원규 골라줘서 고맙다는 의미기도 해. 그러니까 원규랑은 어차피 데이트를 하면서 말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원규에게는 약간의 명분이 될 수 있어. 문자를 받은 우진도 갸우뚱해. 어? 나한테 왜 보냈지? 왜냐면 지연 씨가 자기에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애정과 배신감이 가득한 마음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만큼 애정도 커서 지금 그게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를 모르거든. 우진 씨가 문자 보고 갸우뚱했어. 이게 나한테 왔다고? 3, 4일 동안 힘들었던 그런 것도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어찌됐든 저한테 오지 않는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일방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알아봐주는 느낌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 지연 씨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냈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진이 같이 못 오는 것에 되게 속상했었대. 뭔가 명분을 대는데 속상할 걸 몰랐어? 속상할 걸 지금 알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알고 있었어. 그러면 우진이 속상해서 보내줬다는 건 명분이 안 돼. 그래도 자꾸 생각나고 마음에 밟혀서, 생각나고 마음이 밟히는 거는 진작부터 그랬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든 거야. 생각하는 마음은 원래 컸지. 근데 그것보다 원망이 커가지고 얘를 덮어버렸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더 우진 씨가 애타고 안달나고 뭔가 제외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힘든 그런 표현들을 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원망이 좀 줄었거든. 왜 줄었어? 라면 먹고 줄었어. 이 라면이 그래서 완전 식품이라니까요. 그것도 2개나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걸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뭔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우진 오빠한테. 그래서 그렇게 보냈다. 우진 씨도 의아하고. 그래서 원규는 문자를 못 받았어. 지연이가 X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좀 보였다. 그렇게 우진 씨는 여기서 옷장에 넣어뒀던 뭐 X 속에서도 꺼내보고, 그리고 복잡한 마음 막 들면서 막 서로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아니 이렇게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뭐 인경이랑 아까 얘기했던 것 때문에 오해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진심인 건 너무나 잘 알겠어요. 진심이고 이 사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오히려 머리를 차갑게 하고 갔어야 돼. 저렇게 더 자기 감수성을 자극할 만한 저런 X 소개서 같은 거 읽고 막 감정이 폭받쳐가지고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러 가는 것보단 오히려 좀 더 차갑게 시켜야 돼. 그렇게 캐리어에서 X 소개서를 꺼내보고, 그때 이별 택배로 돌아온 인형까지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진 씨가 둘만의 추억이 있는 저 선물을 다시 갖다 놓거든요. 이렇게 침대가 2개가 있는데 안쪽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럼 바라보는 사람 관점이었군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호돌이를 두고 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나쁜 새끼 그리고 착한 사람 이게 아니고 진짜 연애를 잘하는 의미의 나쁜 남자들과 연애를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의 착한 남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 착한 남자들은 너무 쏟아부어. 감정을 쏟아붓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보성 녹차를 좋아한대. 그러면 보성까지 갔다 와. 일주일 동안 보성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녹차는 계절이 없지. 어쨌건 뭐 계절이 있는 건데 막 어떻게든 빌어가지고 막 기다려가지고 목차를 해가지고 와. 막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 이 감정적으로 이 녹차에 대한 애착이 정말 커지거든. 근데 그 친구가 딱 먹었다가 애틋해. 아이 이거 너무 텁텁한데? 이렇게 되면은 터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 기대감도 너무 오르고 자기가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보다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거에 지금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걸 쏟아내니까. 오히려 근데 그 착한 남자들은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쟤는 안 그러거든. 그냥 뭐 택배 같은 걸로 불러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 있는 거 그래 가는 김에 나 것도 사다 줘 해가지고 2달 3달 있다가 그냥 줘. 그러면서 그냥 말로 재밌게 하면서 줘. 야 쟤는 나같이 노력 안 했는데. 본인 기준에서 노력이야 그건. 그런 일들이 좀 있죠.
이런 비슷한 계열로 물론 저는 낭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학천마리 접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탄피로 반지 만들어주기 이런 거. 옛날 분들은 받아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저희 형 세대 일인데 저보다 좀 군대 일찍 갔던 사람들은 그런 탄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옛날 감성이죠. 근데 약간 우진 씨가 조금 그런 면이 있어. 근데 우진 씨는 괜찮아요. 잘생겼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지연 씨는 그런 약간 답답함으로 보이지만 그런 이 사람의 감정의 투명함. 감정은 널뛰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모든 행동의 의도가 일관돼 있는 이런 것들이 지연 씨는 좋았어. 코돌이를 줬던 선물을 받았다가 다시 주는. 지금 환승연애 시즌 중에 처음 아니야? 이 정도면? 그렇게 코돌이를 올려놓고 그리고 우진 씨는 이게 참 우진 씨스러운데 침대 가봐. 침대 가보라고. 저기 침대 가봐. 뭐가 있게? 침대 가봐. 침대. 아, 그 얼굴을 그렇게 쓸 거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서도 침대 위치만 물어보거나 아니면 침대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그냥 쓱 놓고 가야 돼. 쓱 놓고 갔다가 지연 씨가 그거 혼자 보고 피식 웃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 같이 생긴 얼굴로 침대 가봐. 네 침대 어디야? 오른쪽? 오른쪽 이쪽이야? 어느 쪽에서 어느 방에서 오른쪽? 안쪽? 어디에서 안쪽? 창문에선 둘 다 안쪽인데? 오른쪽? 누워서 오른쪽? 아니면 봤을 때 오른쪽? 아 여기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저기다 놓고 자 침대 가봐 침대. 침대 가보라고 침대. 이게 굉장히 투명해. 지연 씨가 보기에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데 약간 백현과 유식 같은 사람과는 확실히 좀 결을 달리하지. 그래서 침대 가봐 침대. 귀엽지. 귀엽지로 방점을 탁 찍어버리죠. 진짜. 지연 씨도 이제는 좀 마음이 풀렸잖아요. 라면으로 마음이 많이 풀렸고 원규를 선택해주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또 한 구석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문자까지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진 씨는 문자 하나 받았다 하고 와가지고 지금 호들이 놓고 가는 거거든요. 조금 템포를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우진 씨의 근데 이런 면이 지연 씨가 되게 좋아하는 면이었을 텐데 내가 돌려준 건데 왜 다시 줘? 응? 내가 오빠 준 건데? 근데 우진 씨는 네 심신의 안정이 필요할 때 쟤 놓고 자야 되잖아. 지연 씨도 저거를 이제 받아주죠. 지연 씨는 백현이 해줄 줄 알았대. 그래서 우진 씨는 근데 이제 이거 가방에 붙인 거 뭐야? 키링 같은 거. 원규가 사준 거야? 근데 여기서 계속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근데 계속이라기에는 여기 온 게 뭐 며칠 안 되잖아. 내가 사줄 때는 몇 번 하고 다니다가 바로 풀어버렸으면서 여기서는 계속 달고 다니네. 우진 씨의 이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우진 씨가 조금 더 노련한 사람이었다면 호돌이가 갑자기 방에 나타난 것처럼 짜잔 하고 그 침대 맡에 있었을 거고 저 키링도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둘이서 데이트할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뭐 호돌이 키링이든 뭐 키링 같은 거 선물하면서 이 키링으로 달아라고 딱 줬겠지. 근데 우진 씨는 보면 이거 키링 뭐야? 이거 누구 거야? 누가 준 거야? 이거 원규가 준 거야? 내가 살 때는 그냥 다 나와. 우진 씨도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죠. 맞아. 너무 능숙한 사람이었으면 지연 씨가 경계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규나 우진이나 그런 면에서는 좀 노련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원규는 조금 로봇 같고 차갑다는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들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달고 다니네? 바로 뱉어냈어. 지연 씨는 아니 계속 단 거 아니고 오늘 처음 달았는데 무슨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호돌이 주고 갔을 때만 해도 또 기분이 좀 좋아졌다가 우진 씨가 또 저걸로 거슬려 하니까 또 무슨 답을 듣고 싶어서 라고 또 표현하지. 그래서 뭐 내가 무슨 답을 드리려고 말한 건 아니지 않을까? 지금 키링 때문에 삐져가지고 말에 살짝 가시가 놓쳤죠. 내가 무슨 답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가시가. 지연 씨가 무슨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그렇게 원규에 대해서 질투하는 말 그리고 원규랑 뭐 연애도 하고 싶어 이렇게 뭔가 대답하기 곤란한 말들을 했을 때 주의 환기를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우진 씨는 뭐 그냥 물어본 거지라고 하면서 여기서 계속 달고 다니네 하면서 그 주제가 끝났죠. 지연 씨의 그 말로 그 주제에 대한 대화가 끝났잖아. 지금 여기서도 끊어냈잖아. 지연 씨는 그런 말로 우진 씨가 그걸로 예를 들어서 뭐 따지거나 어떤 질투를 표현하고 그러는 부분을 스탑시키죠. 우진 씨는 그걸로 이제 섭섭해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군요.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데이트하고 와서는 뺄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재회를 원한다고 지연이를 계속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섭섭하고 속상한 감정을 계속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이거는 혼자 돌아와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태도를 정하고 다시 대화를 하지. 우진 씨가 되게 뭐랄까 성실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너무 빨라. 과감하다고 할까 아니면 좀 빠르다고 할까. 근데 그게 또 우진님의 삶에서는 도움이 됐죠. 과감하게 어떤 인생의 진로를 그냥 탁 틀 수 있는 그런 과감함. 그냥 내가 생각하면 딱 한다. 그냥 탁 퇴직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우진 씨의 장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확실히 지연 씨 같은 사람이 옆에서 잡아주는 거는 좋을 거는 같아요. 꼭 지연 씨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연 씨는 정리도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 오빠도 내일 데이트 나가네? 아까 민경이랑 이야기하는 거 봤죠? 그래서 우진 씨가 오해할까봐 말하는 건데 내가 아까 민경, 재영 이렇게 셋이 왔잖아.
난 민경이랑 데이트를 제일 많이 했다, 여기에서. 민경 씨랑 데이트 많이 했죠. 근데 민경 씨랑 데이트는 분석에서 뭐 크게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물감총 쏘는 데이트도 있었고, 빠지간 데이트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오는 데이트도 물론 재영 씨가 끼긴 했지만 그렇게 있었고. 여기서 우진 씨는 혹시라도 지연 씨가 오해할까봐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좀 어릴 때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할 말 못할 말을 조금 가리는 것 같고, 호감으로 가려고 하는 이성의 감정을 느꼈다는 게 난 민경이었거든. 호감, 이성, 감정 이런 단어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대. 지연 씨한테 우진 씨는 뭔가 나는 이 사람의 호감 상대를 알면서 내가 그 호감이 좀 적다고 해서 내가 숨기는 건 그건 반칙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지연 씨는 그런 부분을 굳이 듣고 싶지 않았죠. 왜냐면 우진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 재회만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건 맞아요. 우진 씨가 재회만 생각하는 거 맞아. 그런데 굳이 이런 말을 꺼냈다는 게 이제 그건 우진 씨의 문제지. 우진 씨가 내가 너한테 세 번째 날이가 또 문자 보내고 네 번째 날도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 나는 너와의 재회가 마음이 좀 더 많았고. 근데 지연 씨는 많았다고? 그러면 지금 나랑 민경이랑 비교한 거야? 너? 나를 지금 120% 사랑해가지고 라면을 2개나 끓여온 게 아니고 민경과 나를 지금 이런 게 우리가 솔로나라도 6대 4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가 너는 내가 6이고 옆집 그 사람은 4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6이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그 X는 4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상이 엎어지는 거잖아요. 지연 씨의 마음은 아니 나만 바라본다고 했던 아빠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친밀감을 가졌던 아빠를 투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연 씨는 우진 씨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너는 6이고 쟤는 4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거 자체가 지연 씨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로남불은 맞아. 우리가 봤을 때는 우진 씨보다 오히려 지연 씨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 그건 지금 둘 다 똑같은 입장이요. 심지어 우진 씨는 민경 씨에게 데이트할 때 그 순간의 설렘을 느낀 거지 그게 이 사람에게 호감으로 커졌다 아니면 뭐 사귀겠다 이거랑은 다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설렘과 호감과 사귀고 또 결혼하는 것까지 이게 다 달라. 이런 마음의 방향성이. 근데 그거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냥 말 끊고 아니 내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 아니 근데 그때까지도 헷갈리는 마음이 있고 호감 가는 상대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제외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연 씨는 100% 나여야만 제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믿었었지. 우진은 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지연 씨는 지연 씨대로 약간 충격을 먹었어. 우진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확실히 컸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나도 어떤 분이랑 데이트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한 건 사실이니까. 우진 씨는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말할 필요는 전혀 없었는데 뭔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가는 그 상황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불편했겠지. 지연은 원규가 실제로 호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민경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우진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연 씨는 나는 환승연에 나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나왔고 근데 너는 나랑 재회를 하고 싶었으면 나만 봐야지. 이게 지연 씨의 논리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연 씨는 우진 씨를 아버지를 투영한 상대로 보고 있다 보니 아빠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고 언제든 내가 아닌 다른 딸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건 믿어지지 않죠. 그건 수용할 수 없지.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있었던 거네. 호감으로 가는 단계에 어떤 사람이 난 민경이밖에 없었다고. 우진 씨는 호감이었다는 것도 아니야. 호감으로 가는 그런 단계, 그냥 데이트에 집중했던 상대, 그거가 민경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진 씨는 나나 너나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데이트했잖냐. 너는 지금 원규에게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단계 호감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나 같은 호감은 지연 씨가 이제 안에서 얘기하자고 여기 벌레가 이제 실제로 말했을 수도 있고 밖으로 이 말이 나가는 것도 싫었겠지. 우진 씨는 확고해진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어서 우진 씨는 그래서 다른 여자 에게 설렘을 느꼈다는 거를 말을 하고 있죠. 솔직하게 다 얘기해주겠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이 확고한 거에는 일말에 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진 씨는 영업 같은 거 하면 안 되겠어요. 영업 같은 거 하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뭐 크게 상관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부각해 한단 말이지. 솔직하게 다 말해줘야 돼.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확실히 사려고 하니까 그걸 솔직하게 다 말을 해줘야 되는. 내가 여기 와서 느꼈던 감정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데이트했고 어떤 데이트를 했고 이런 것들도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본인이 홀가분해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지연이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진 씨에게 마음이 있는 여자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굳이 저 말을 왜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거야. 지연은 얘기해. 얘가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또 이게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네 또. 우진 씨가 계속 네가 호감 있다고 했었잖아 원규한테. 그래서 내가 본 지 얼마나 됐다고 호감이 생기냐? 그래서 나는 호감이라는 감정이 뭐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단계라고 생각한다. 나도 민경이랑 데이트하면서 민경이한테 호감을 느꼈다. 이런 것보다 그 과정이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진 씨는 화법을 지금 반대로 쓰고 있는데 제가 항상 진실만 말한다.
이런 것보다는 진실을 말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매일 거의 밤새 가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한 화법이 상당히 교묘하거든요. 내가 지금 방금 진실만 말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진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했어요? 진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에 나는 진실만 말한다 라는 문장으로 딱 때려 박아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임 소장이 지금 진실만 말한다고 말했네 라고 이해하거든. 그리고 그걸 몇 번 강조하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하게 돼.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실만 말해드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애를 씁니다. 이런 거를 계속 여러 번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게 돼요. 어느 순간 그거를 필터 없이 몇 번 들으면. 근데 우진 씨는 봐봐, 그걸 반대로 쓰고 있어. 호감을 느꼈다 이런 것보다는 과정이 재밌었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민경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민경이한테 호감을 느꼈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반대로 쓰면 어떡해. 이 기술을 이걸 제대로 써도 지금 나는 민경이에게 진짜 아무런 마음도 없고 민경이랑 데이트하는 시간이 아까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데이트를 하고 이러니까 뭐 호감을 느낀 건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이 재밌었고 그렇게 느꼈지. 이렇게 말하는 거나 지금 우진 씨의 말이나 내용이 똑같아. 똑같은 내용이야. 지금 나랑 우진 씨가 한 말이나. 근데 우진 씨의 말은 지현 씨가 듣기 거북해. 내가처럼 말했으면 지현 씨가 듣기에 훨씬 편안하지. 그것도 의도도 잘 전달되고. 그래서 조금 더 만나고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데이트 같은 거 해보면 호감으로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 이게 말의 순서인데 아까도 여기서 호감을 느꼈다라는 말로 앞에 때려 바꿔놓고 뒤에서 마무리로는 호감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게 원래 시작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호감이 있다 로 시작해놓고 끝에는 호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상대 입장에서 저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아니야, 키링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진 씨는 자기가 정말 투명하게 다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지현 씨는 그게 호감인 거야 오빠. 여기서도 지현 씨가 지금 날이 서 있지. 왜냐면 민경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버렸으니까. 우진은 그게 왜 호감인 거야? 여기서 오빠는 오빠 마음을 모르네. 그게 호감인 거야. 가서 잘해봐. 이렇게 지현 씨는. 그래서 더 얘기해보고 더 알아보고 싶고 그게 호감인 거지. 근데 우진 씨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좋았지. 당연히 데이트했으니까 상대방에게 집중을 했고 분명히 설레는 포인트도 있었겠지. 상대 말을 인정한다라는 거는 필요할 때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잘못된 거야. 여기서 설레는 포인트도 있었겠지 라는 말을 굳이 왜 하냐고. 왜 이거를 서두에 까냐고. 설레는 포인트도 있었겠지. 재미있었을 거고. 근데 아까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난 민경이가 나한테 호감이 없는 줄 알았어. 점입 가경이군요. 민경이가 나한테 호감이 없는 줄 알아서 설렘이 생겼다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래서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표현을 해버렸다는 거 아니야. 설렘을 느낀 적도 있었겠지. 근데 그 설렘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연을 보면서도 설렐 수 있지. 어떤 작품을 보면서도 설렐 수 있고 어디 전시회 같은 데 가서도 그런 멋지고 훌륭한 그런 거를 순간적으로 보고 설렘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설렐 수 있지. 이걸 할 거라는 생각에 두근두근하고 설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이나 좋아함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죠. 데이트 자체가 설레는 거고. 민경이가 근데 나랑 둘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X랑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 다 정리됐다고. 민경 씨가 약간 센 척했지. 민경 씨가 이 오빠들 앞이라고 또 센 척했어. 나 마음 다 정리됐다고. 그래서 노선을 이제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 봐보려고 한다. 일본에서 데이트하게 되면 오빠를 선택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을 그렇게까지 사랑한 건 아닌데. 우진 씨는 난 민경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 만약에 민경이가 나한테 이성적 호감을 느껴가지고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그랬으면 내 마음을 말해주려고 했었어. 왜냐면 여기서 사람들 많은데 민경이만 따로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순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 말부터 먼저 해야지. 내일 민경이랑 데이트 나가는데 나 민경이에게 나는 지연과 너와 재회를 원한다. 난 그 말을 하려고 했었어. 뭐 이 말부터 먼저 하고 이 뒷말이 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의도가 전혀 전달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래서 데이트를 해가지고 걔랑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야? 지금 지연 씨 머릿속엔 데이트, 설렘, 호감, 감정 이런 게 지금 다 꽂혀 있거든. 그걸 지금 다 꽂아놓고 온 거예요. 완전 그 28 영수와는 완전 다른 방식이지.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은 키워드들을 상대 머릿속에 쏙쏙 박아놓고 왔어. 나는 민경이에게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다. 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 민경이와 데이트도 여러 번 했고 이제 또 데이트하게 됐지만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마음이 들었든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 아까 들더라. 왜냐면 민경이가 혹시라도 나에게 좀 표현을 한다거나 노선을 정하면 어떨까 나는 그 걱정이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됐잖아.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우진 씨가 하려는 말이잖아 지금. 우진 씨의 표현력은 그러니까 우진 씨는 아니 데이트 해가지고가 아니라 나는 만약에 누군가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만약에 누군가를 하면서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현 씨는 못 들어. 아니야, 이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우진 씨가 말하려는 맥락은 그 말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맥락이 있었거든. 근데 뒤에서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게. 근데 지현 씨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조차 나에 대한 그런 나는 좀 확신이 안 들어. 지현 씨는 나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조차. 근데 이것도 약간 말렸는데 우진 씨는 민경이가 나한테 표현을 하면 아니다, 나는 너의 표현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치 그래서 데이트를 나가야 돼. 그래서 데이트를 나가야 된다고? 데이트를 나가려고 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난 확신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우진 씨가 말렸어,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진 씨는 나는 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내 말 잘 못 알아들었구나. 나는 민경이가 나한테 표현을 한다 하거나 그런 마음이라면 난 거절할 거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어. 그래서 못한 거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근데 하겠다는 뜻이야. 그거는 데이트를 나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데이트를 하게 됐어. 유식이가 데이트를 나한테 하라고 나를 선택했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난 데이트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도 돼. 난 부담돼. 난 재회를 원하거든. 이렇게 말을 했으면 돼. 근데 지금 말렸어. 데이트를 하고 싶은 남자가 돼버렸어. 데이트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나는 확신이 안 들어. 라고 지현 씨가 말을 하니까 우진 씨가 그게 왜 확신이 안 들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렸어, 지금 우진 씨. 그러니까 정작 재회라는 단어는 입 밖에서 거의 안 나왔어. 지금 지현 씨 머리에 꽂아줘야 되는 워딩은 재회예요. 난 재회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진 씨는 나는 걔를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야, 데이트 신청 내가 안 했어. 걔가 한 거야. 나 데이트로 이 말 안 해도 돼. 나도 안 하고 싶어. 지현아, 나는 재회를 원해. 그래서 데이트 안 하고 싶어. 근데 신청이 온 거야. 오해하지 마. 근데 그 말이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존중까지 해줘야 돼? 설렘에다가 존중에다가 데이트에다가 너 지금 데이트 나가서 무슨 말 한다고 나한테 말하지만 다 핑계 아니야. 너 그래서 데이트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고 존중을 해줘야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존중까지 해줘야 돼. 아이고 가서 많이 존중하세요. 그 의견도 다 존중하세요. 그러면 너 좋다고 하면 그냥 그것도 존중하세요.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래, 데이트는 제작진이 시킨 게 맞지. 그러니까 우진 씨가 바로 그거를 커트하고 야, 이건 제작진이 시킨 거야. 여기 시스템이야. 내가 하고 싶다고 안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현 씨가 오빠한테 1순위는 지금 뭐야? 아니 1순위는 제외지. 그러니까 우진은 너지. 지현은 걔 마음이야? 아니 지현 씨 지금 민경 씨를 존중하고 민경 씨의 마음을 배려해서 데이트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작진이 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현 씨는 난데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이 말렸다니까. 데이트 나가서 하려는 말이 뭐든 네가 지금 데이트 나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쓰여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우진은 내가 걔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야. 걔가 먼저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또 그 말 잘라 먹었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정작 중요한 해명을 해야 되는 거는 잘려갖고 못했어.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 오빠가 걔랑 데이트 나가는 걸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현 씨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러니까 우진 씨는 난 그래서 너한테 미리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진 씨가 그 의도였던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걔랑 나가더라도 오해하지 마라. 걔가 나한테 이런 마음인지까지는 몰랐어. 그래서 나는 나가서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가서 말하고 올 거야. 이게 지금 우진 씨 의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앞에 서론이 너무 이상한 키워드들로 너무 길었어. 그 키워드들로 상대방 머릿속에 탁탁탁 박았어. 설렘, 호감, 감정. 존중 이런 걸로 박아놓다 보니까 지현 씨가 지금 우진 씨의 말을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말을 해준 거잖아. 너한테 나 이렇게 할 거라고. 믿음을 주려고 난 너한테 말을 하는 거야. 믿음을 주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우진 씨가 참 그 대화 스킬이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현 씨는 아니 믿음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지현 씨 머릿속에 이제 떠다니는 그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였으면 우진 씨가 아이고 실수했네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에 설렘, 호감, 데이트, 감정 존중 막 이런 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죠 지금 머리 위로. 지금 떠다니는 단어 민경을 존중, 민경에게 호감, 민경과 데이트, 민경에게 설렘 이게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진 씨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어. 내가 남긴 키워드가 뭔지를 명사로만 내야 되는 건 아닌데 그 지금 명사들이 그런 게 떠다니고 있는 거지. 두둥실 떠다니고 있어 여기 위에. 그래서 나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현 씨가 나는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빠랑 재회를 할 거면 오빠 머릿속에는 나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로남불이지. 근데 내로남불인데 이 논리가 가능했던 게 나는 제외할 마음이 없었고 오빠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가 지금 지현 씨의 계속 포지셔닝이거든요. 그리고 그 포지션이 지현 씨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현 씨는 자기만 바라보는 우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현 씨의 어떤 원망이나 배신감을 해소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빠 머릿속에 제외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행동이 나한테 나와야 내가 마음이 움직이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현 씨는 재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회 마음이 큰 거야. 지금 우진에게 할 방안까지 얘기해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또 너무 답을 정해놓는 것 같으니까 움직이든지 말든지
라고 하면서 말든지를 넣긴 했지만 그렇게 오빠가 하면 내 마음 움직인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우진은 그거밖에 없어. 나는 제이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하고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연 씨는 뒤에서는 이제 화가 나서 듣질 않아. 아니 근데 어떻게 걔랑 데이트 나가서 그걸 얘기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연은 벌써 데이트를 나가는 게 지금 방점이 찍혔어.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민경이 선택한 거야. 근데 지연 씨는 눈앞에서 민경과 우진이 가까운 걸 아까 봤거든. 오빠가 내가 1순위였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라면 그래. 아니 우진 씨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린 게 지금까지 오잖아. 우진 씨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진 씨는 나는 좀 반대일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반대일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라고 해야지. 여기서 우진 씨가 대화 스킬이 좋은 사람이면 어차피 이 지경까지 안 왔겠지만 여기서 왔어도 오빠가 내가 1순위였으면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라면 그래. 그러면 우진도 그렇지 나도 그래. 근데 어떻게 그래? 아니야 나도 너랑 똑같이 행동했어. 어떤 행동했는데? 나는 민경을 선택하지 않지.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야. 나는 선택 안 해. 그렇게 하면서 그 프레임에서 나와야 돼. 근데 거기서 나는 반대야. 나는 어차피 하고자 하는 말은 똑같거든. 여기서 나는 반대야 라는 말이나 나도 그래나 이것만 들으면 완전히 반대의 말 같지만 결국 의도는 똑같거든요.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똑같거든. 지연 씨는 그 말로도 벌써 실망하고 모르겠어 이래버리지. 그러니까 우진 씨는 나는 가서 대화를 하고 올게. 나는 너랑 반대라 가서 대화를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가서 데이트 나가서 대화해야 돼. 데이트는 해야 돼. 이걸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야 여기서는 나도 데이트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말하면 좋았겠지. 근데 데이트 신청으로 그 의미를 알아버렸어. 근데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거절할 수가 없어. 나도 답답하다. 나도 너랑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를 나는 반대일 것 같아로 가버리니 이게 대화가 풀리지가 않는 상황이 되지. 근데 여기서 지연 씨가 모르겠어 하면서 이제 한숨을 쉬니까 우진 씨가 방금 그 한숨 뭐야 지연아? 비웃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다 표현하고 솔직히 말했는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면서 너는 계속 원규랑 만나면서 내가 민경이랑 데이트 한번 하게 되는 거 가지고 그리고 그 심지어 그 데이트도 내가 어떤 거절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건데 그거를 비웃어? 근데 지연 씨는 하루 전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느꼈는데 그 다음날에 확신을 얘기한다고? 근데 호감을 느꼈다고 안 했어. 호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진 씨는 호감을 느낀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은. 근데 여기서도 또 우진 씨 말렸지. 난 호감을 느낀 게 아니야 지연아. 나 호감 느꼈다고 한 적 없어. 호감을 느낀 게 아니야. 애초에 그 말을 하면 안 됐지만. 근데 여기서 너의 기준의 호감이랑 나의 기준의 호감이 달라 지연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지연 씨는 설렘을 느꼈는데 설레는 포인트가 있지. 데이트를 했는데 그 설레는 포인트는 아니 동성 간에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무생물에게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이었을 거라고. 그러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호감, 설렘 이런 거를 다 여기 지연 씨 머리 위에 떠다니는 거 이거 생각구름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눈에는 보인단 말이야 지금. 우진 씨 눈에만 안 보이잖아 지금. 난 오히려 나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말은 또 왜 하냐고. 왜 뭐 좋아하니 많이 그런 말을 또 왜 해. 민경이가 본인을 좋아하면 뭐 지연 씨도 야 얘 진짜. 그러니까 내가 민경이를 막 좋아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민경이가 나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가서 거절할 거다. 내가 민경이 좋아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아니 내가 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근데 우진 씨는 그렇다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래.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말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수천 가지일 거야. 예를 들어서 첫인상을 딱 보고 아 소장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되게 늙어 보이실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네요.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처음에는 소장님 방송 좀 루즈하다 생각했는데 좀 괜찮네요. 뭐 이런 거. 굳이 안 말해도 되는 거.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상처의 의도가 아닌 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로 이어지는 것들이 많죠.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더 센스 있는 말을 포기하면 안 되죠. 차라리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 프레임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실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우진 씨는 어떻게 너한테 거짓말을 해. 이런 건 차라리 거짓말을 해. 이것도 이상한 프레임이거든.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지연 씨는 지금 차라리 그냥 거짓말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 근데 나는 민경이랑 데이트를 했는데도 설렘이 하나도 안 느껴졌고 너 생각밖에 안 났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진 씨에게는 더 적절한 솔루션일 수도 있겠지. 그냥 거짓말 하라고. 아까 우리가 같이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세련되고 듣기에 따라서는 좀 교묘한 화법은 우진 씨에겐 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원규랑 우진 씨가 좀 공통점이 있죠. 전날에 민경이랑 데이트를 했는데 뭐 설레는 포인트가 있었어. 이게 아니라 그래야 말이 되지. 그럼 내일 또 집중을 하겠네? 응? 집중을 하면 또 설렘이 생기겠네? 근데 우진 씨는 말한다고 했잖아. 오빠는 집중을 하면 설렘을 느끼는 거잖아. 그러니까 꼬투리 잡힐 말을 너무 늘어놨어. 지연 씨 머릿속에다가 이상한 키워드들, 본인이 원치 않는 키워드들을 남기고 진실이라는 거는 참 그래요. 상대 머릿속에 뭘 남기느냐. 원래 말은 휘발되는 거거든. 통째로 남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뭐를 선별해서 남길 거냐. 그러니까 우진 씨는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민경이한테 말하려고 했다고. 너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야, 지연아. 내일 민경이한테 말하려고 했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오해할까봐. 내일 데이트 신청을 민경이가 나를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오해할까봐. 나는 이런 마음이 있고 그걸 말해주려고. 그래 차라리 이 말을 처음부터 했으면 됐어.
이게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나아. 그래서 너한테 오늘 말을 하는 거라고. 지연 씨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하고. 키워드 선택은 민경인 거 알고 한 거야? 옛날에는 그러면 민경이랑 데이트한 거 그거 알고 한 거야? 근데 우진 씨는 민경이 말고는 내가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 아니 여기서도 그때는 민경인 걸 알고 하긴 했어. 나는 민경이랑 나랑 어떤 호감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딱 말했을 때 민경이가 가장 이성적이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라든가 민경이가 가장 동생 같았으니까 라든가 그때는 그냥 민경이가 힘들어 보여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잖아. 근데 민경이 말고는 내가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 참 잘한다. 너 말고는 내가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 이거 정도면 고백이야. 너 말고는 내가 미소 지을 사람이 없어. 이것도 설렌다. 설레. 너 말고는 내가 데이트할 사람이 없어. 야 설렌다. 이 말 들으면 설레겠어. 진짜 똑같은 말도 왜 저렇게 굳이 표현을 하는지 아무랑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것도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나는 민경이만 여자로 보였어. 민경이만 특별했어. 이렇게 해석이 돼버릴 수가 있는 말이에요. 민경이만 특별해서 민경이랑만 데이트하고 싶었어로 들릴 수가 있거든. 근데 우진 씨는 나는 그냥 아무랑도 하고 싶지 않았고 민경이랑 그래도 좀 친해서 라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아휴 근데 진짜 표현이 이렇게까지 서툴러서야 이거. 그러니까 지연이는 민경이랑만 하고 싶었어? 응? 그렇게 민경이가 특별해? 그러니까 우진은 민경이라고 생각을 했지. 계속 민경. 또 민경 프레임으로 또 여기 생각구름 하나 더 있다. 민경이만. 여기 머리 떠다닌다. 또 민경이 하나 더 가득 찼다 이 위에가.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알았어. 알았다고. 지연 씨는 진짜 모르겠네 하고 가버리죠. 아 우진 씨의 진짜 대화 스킬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렇게 엇갈린 마음 위로 번지는 오해인데 이거는 진짜 물론 지연 씨가 그동안 뭐랄까 우진 씨를 쥐락펴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연 씨가 왜 우진 씨를 좋아하는지도 알겠어. 저렇게 투명하고 그냥 다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모든 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리고 뭐랄까 행동력이 뛰어난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왜 답답해하는지도 알겠다. 그리고 지연 씨가 되게 우진 씨를 잘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또 끌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 주에 지연 씨는 원규 씨랑 데이트를 나가고요. 우진 씨와 홍지연 씨를 보면 마음이 식었을 때도 투명했을 때 그래 상처받았을 때 했잖아요. 그게 마음이 식은 게 아니었을 거야. 씨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설명한다고 왜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그때 아니야 안 식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지 근데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막 얘기해 나에겐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해 여기서랑 똑같아 그렇게 했으면 민경이만 만나고 싶었지 약간 이런 표현들을 민경을 지금 일로 치환해가지고 보면 아 저렇게 구구절절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 일에 대한 어떤 사랑 일에 대한 애정 일이 내 인생에서 왜 중요한지를 축 늘어놓으면 그걸 지연 씨는 아니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식었구나 내가 마음이 식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일을 사랑한다네? 일을 나보다도 사랑한다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민경씨 파트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도 이제 X의 데이트 상대를 추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식과 민경은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됐죠. 민경씨는 유식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하면서 다시 유식을 사랑하고 유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커진 게 아니고 걔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민경씨는 유식에게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자기가 꽁꽁 눌러왔던 걔가 밖으로 나왔어. 본인이 그걸 인지해버린 거지. 나는 유식에게 의지하고 싶다. 유식과 재회하고 싶다. 이 마음을 환승연에 나오기 전에 마주하고 유식에게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서 유식의 삶도 인정하고 자기의 삶도 유지하면서 만났으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여기 와서도 유식 씨가 나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식과 민경은 어떤 성장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민경 씨는 나이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리고 그리고 지금 또 대학원은 학교와 사회의 중간이잖아요. 물론 돈도 벌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또 대학원에 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유식 씨랑은 그 현실이 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유식 씨는 프리랜서랑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치열한 사회인으로서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유식 씨에게 마음을 표현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줬을 텐데 이 두 사람의 재회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요. 유식 지금 자리에 앉기도 전에 누구? 유식 씨는 민경 씨가 또 자꾸 쫄까봐 쫄았어. 이게 민경 씨가 혼란형 애착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혼란형 애착 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게 어쩌면 상처가 그냥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사람을 당기고 싶은데 이 사람을 혼냈어. 그렇게 가정적으로 굴지 마라. 가정적인 척하지 마라. 밤에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이런 걸로 초반에 했죠.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유식 씨는 더 회피하고 싶죠.
왜냐면 이 사람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너무 힘들거든. 처음에 내가 제외하고 싶을 때는 밀어내더니 내가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선택하고 이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대화나 그런 감정이 있단 말이야. 내 감정이지만 그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이제 시작을 꿈꾸는 상황이 됐는데 그제서야 민경 씨가 다가오니까 유식 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지. 근데 민경 씨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마음이 빠르게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의 9년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버릴 수가 있다고? 내가 아는 유식이 그게 가능한 사람이야? 그렇죠. 이 사람이랑 2, 30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민경 씨는 여기 나왔을 때 유식 씨가 나한테 매달리든 뭔가 새로운 멋진 남자, 유식만큼 멋진 그런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든 좋다.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민경 씨가 밖에서도 인기 많고 여기서도 굉장히 멋진 분이니까 그랬을 텐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래저래 운이 없었지 뭐.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렇게 말을 해?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유식 씨가 뭐 누구 하면서 걸어오는 게 민경 씨 입장에서는 민경 씨는 왜 그렇게 말을 해? 벌써 서운해. 저게 공격이라고 받아들여. 물론 유식 씨가 지금 민경 씨와의 대화에서 또 트러블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또 뭔가 불편하니까 빨리 얘기해라는 뜻으로 말한 건 맞는데 여기서 민경 씨는 앉아봐 얘기 좀 하게 우리가 얘기할 시간도 많이 없었잖아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는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랬다가 또 유식 씨는 그 말 듣지도 않고 우진이 형? 그래 민경 씨 이별 못했어.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좀 자존심 싸움 같은 상태였지. 불안하니까 상대를 더 이렇게 쪼고 유식은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 회피해버리기 시작해. 그리고 맞아 엑스룸이 결정타였지. 유식 씨는 그 시점에 민경 씨의 말을 봤으니까. 그러면 민경 씨가 뒤에서 뭐 나는 한 표도 못 받았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민경 씨가 안쓰럽고 귀엽게 보일 수 있어요. 이번 회차에서 민경 씨 귀엽게 보는 분들 많았잖아요. 나 한 표도 못 받았다고 말해서 귀여운 모습들이 나왔지. 근데 유식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경 씨를 참 챙겨줘야겠다가 아니겠네. 이 사람이 지금 환승연애 이 안에 와가지고 뭔가 상황이 안 풀리니까 나랑 재회를 할 마음이 조금 든 거지 나가면 엑스룸에서 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또 설레하겠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겠네 라고 유식님은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유식에게는 그 엑스룸이 좀 타격이 있었어. 그래서 유식은 제일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민경 씨는 빨리빨리 얘기하고 치우자 약간 이렇게 들리겠지. 근데 유식은 빨리 이것부터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불편한 얘기 안 하고 싶어.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유식이 마음이 좀 불편해. 왜냐면 지금 썸녀의 X가 2명이나 나타나 버렸거든. 그리고 썸녀 X 중에 하나가 또 거의 영혼의 단짝 백현이란 말이지. 물론 그 전에 진짜 몰랐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식신의 마음도 조금 불편하고 더 불편한 얘기를 더 얹고 싶지 않아. 현지의 남자가 둘? 한 명은 거기다가 의사? 한 명은 백현? 멋있는 사람 둘 다 있네. 나는 나이도 어리고. 유식씨는 자기가 나이가 어린 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나이가 어린 게 훌륭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유식님은 그거를 스스로 불편하거든. 내가 나이도 어려. 직업도 지금 의사가 있어. 백현 또 멋있어. 막 이러니까 유식씨는 지금 이래저래 내가 현지한테 남자로 안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복잡하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얘기하고 지금 그냥 가고 싶어. 근데 민경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만약 유식씨가 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정말 서운하겠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맞아. 여기서 근데 우진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 우진이 형 아니야? 우진이 형? 민경 씨는 계속 대화하고 싶은데 지금 민경 마음은 몰라주고 말이야. 설레임이 미련보다 힘이 센 거죠. 원래는 아니에요. 그 감정은 물론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다른데 설렘보다는 미련이 더 셀 수 있죠. 민경은 우리보다 짧게 만난 커플들도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유식은 짧게 만난 거랑 길게 만난 거랑 근데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은 데에서 그 할 얘기를 좀 가서 보셨으면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을 텐데 제일 할 얘기 많았던 게 원규 지연 커플이거든요. 저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 무슨 얘기 하는데 어휴 저렇게 말할 거면 그냥 자는 게 낫겠는데? 저런 얘기인지 몰랐네. 그거 뭐 할 얘기 많은 걸 부러워할 얘기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민경님이 모르셨네요. 유식은 짧게 만난 거랑 길게 만난 거랑 그게 뭐 할 얘기 많은 거랑 뭐 차이가 있어? 근데 민경은 그 말을 지금 수용하지 않고 할 얘기가 많은데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유식 씨는 할 얘기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유식은 알겠어. 일단 이것만 해결하고 얘기하자. 유식은 뭔가를 빨리빨리 처리하고 여기도 조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거든. 현지 씨가 나 화장실 가도 돼? 하면서 이쪽을 지나가고요. 참 또 공교롭게도 현지 씨가 지나가네. 민경 씨가 현지 씨 지나가는 걸 뭐 힐끗 보고 오빠는 그럼 누구랑 할까? 방금 현지 씨가 지나가니까 유식이 데이트를 원하는 사람이 현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할까라고 물어봐. 근데 지금 유식 씨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일단 데이트할 사람부터 정하라니까? 근데 유식은 난 모르지 뭐. 여자분들 X가 고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오빠가 또 현지 언니랑 하면 현지 언니는 오빠랑 밖에 데이트를 안 해보는 건데 민경 씨도 이게 자기의 어떤 마음인지 정말로 그게 현지를 배려하는 마음인지 근데 현지가 거기서 난 유식이랑만 데이트하는 게 좋아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민경 씨는 더 상처가 될까? 아니면 명분이 깨져서 당황할까? 여기서 근데 현지 씨가 원해서 유식이랑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민경 씨가 이걸 벌써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유식과 현지가 이제 그만 데이트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유식은 아까 얘기했어.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하니까 왜 미안해? 언니도 오빠 좋은 사람인 거 알아. 아, 참 민경 씨 너무 다정하네요. 민경 씨가 보면은 어려서 서툴고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막 아기가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죠. 전혀 아니지. 여기서는 더 세게 못하지. 유식은 현지가 나랑만 데이트했으니까 뭔가 그 와중에 근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 갑자기 피부 얘기를 뜬금없게. 그래서 뭐 유식이 그냥 피부는 뭔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말 끝까지 안 듣네. 고생을 안 했어. 안 했나 봐. 나는 지금 여기 눈 피부 진짜 난리. 난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런 상황들이 하면서 이게 민경 씨는 이렇게 약간의 어떤 칭얼거림을 통해서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게 민경 씨가 생각하는 유식과 나의 관계잖아요. 민경 씨는 지금 유식이 현지랑 데이트하는 것도 걱정되고 현지에게 또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이 사람이 또 뭔가 안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것도 싫고 근데 이렇게 막 현지랑 데이트를 만약 나라면 골라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거 뭐야 나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너는 편하다? 넌 왜 이렇게 피부도 좋냐? 유식 씨는 그냥 들어가자. 근데 민경은 왜 그래 자꾸 계속 얘기하고 싶죠. 민경 씨 지금 유식 씨랑 이렇게 짧은 대화 이런 것도 이렇게 원하고 이런 걸 목말라 하는 사람인데 진짜 마지막에 이 두 사람 제외 안 되면 민경 씨 어떡하냐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민경 씨는 여전히 그냥 현지는 다양한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내가 선택해주는 걸 시작으로 유식과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됐구나. 공교롭게도. 그냥 그 정도에서 조금 그래서 설렘이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호감 이상 단계로 발전했는데 유식은 일단 우리의 얘기는 근데 민경 씨는 얘기를 끝맺을 거면 확실하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에 또 얘기하자. 그러니까 유식은 다음에 또 얘기해 다음에. 근데 민경은 다음에 또 얘기해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뭐 다음에 이러지 말고 이건 근데 말투의 차이예요.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랑 다음에 이거나 약간 어느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도 있지만 유식은 지금 빨리 이 대화를 끝 맞추고 싶어. 지금 현지가 걱정되거든. 아이 참. 근데 민경 씨는 그게 믿기지가 않겠지. 그러니까 유식은 다음에 또 둘이 얘기할 시간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뭐 여기서 출근하지도 않을 거니까. 과거에는 이제 출근하는 것 때문에 민경 씨와 시간을 많이 못 갔거나 갔다가 중간에 출근을 해야 되거나 그랬었겠지. 유식은 그때 얘기하자. 지금은 뭐 얘기할 거 더 없잖아. 누군지만 정하자. 그러니까 민경 씨는 아니 왜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거야. 민경 씨는 유식이 내가 말할 때 들어주고 나랑 얘기하는 걸 즐기고 나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기준값으로 미션이 클리어됐을 때 떠나는 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유식은 물론 민경 씨가 특별하고 과거의 연인이었고 그건 맞는데 어쨌건 지금은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입장이에요. 미션 클리어? 오케이. 그러면 이따가 나중에 봅시다. 이거야 지금. 물론 유식 씨도 완전히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민경 씨가 생각하는 유식에 대한 그런 기대선 그 마음은 지금 절반보다 더 많이 현지 쪽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둘은 여전히 대화가 어렵고 그리고 여기 와서 뭐 윤영 씨가 뭐 이렇게 구멍에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끈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거를 또 민경 씨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경 씨가 내가 할까? 근데 유식 씨가 아니야 했어. 윤경 씨가 야 너 못하면 비켜봐. 민경 씨가 내가 할게. 하지만 유식 씨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다 막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 이게 지금 뒤에서 데이트를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 부각이 뒤에서는 덜 되는데 앞에 초반부에 보면 유식 씨는 예를 들어서 옆에서 그거 냄비가 왜 이러지? 냄비 왜? 그거 라면이 잘 안 되네? 라면 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어디에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좀 아이 같은 면이 있거든요. 뭐든지 자기가 이제 나서서 막 하려고 하고 막 다 끼어들어갖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식 씨의 일도 굉장히 바쁜 상황,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로 사회 초년생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성향? 아니면 그런 성향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 무용과야, 나 바느질도 잘해. 그렇게 무용과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백형과 승용, 우리는 유식님을 골랐어요. 우리는 너를 골랐다. 민경은 예상했던 결과였고요. 그리고 지연 씨도 데이트 상대가 유식이었지. 지연 언니가 유식을 고른 이유는 뭘까? 그리고 민경에게는 우진을 골라주고 이때 지연 씨의 마음이 유식 씨를 향해 있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어차피 포기를 했거든. 근데 현지 씨는 거슬리죠. 일단 여기 보면 다들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러브라인도 있고 하긴 한데 이렇게 좀 서스럼 없이 대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거슬릴 수 있겠지. 윤영도 백현에 대해서 거슬리고 근데 그런 게 약간 좀 지연 씨랑 얽혀있긴 하네. 그래서 원규가 지연 씨의 그런 모습이 싫다고 몇 번 언급한 게 그런 건가?
그러네. 민경 씨 입장에서는 자기 룸메이트였던 두 사람이 다 유식과 데이트네. 그리고 민경 씨는 현지랑 유식이 대체 둘이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라 이렇게 서로를 계속 고를 수 있는 건가? 자꾸 서로를 고르니까 이제는 둘의 마음이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보이기 시작했구나. 이제 민경 씨 마음은 정말 힘들긴 하겠네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나이가 많아도 환승연애 같은 경험을 살면서 해볼 일은 별로 없죠. 민경 씨는 우진 씨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우진에게 문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자를 안 보내? X에 대한 미련이 정말 크구나. 이러면 더더욱 유식 씨가 원망스럽지. 우진 씨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유식이 원망스러워. 아니 저렇게 나랑 데이트하고도 X한테 보내는데 내 X는 뭐 하는 거야? 유식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민경 씨가 유식 씨에게 나 좀 데려다 줘 하면서 이게 대화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경 씨 나 완전 부끄러워. 유식 앞에서 되게 애교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유식 씨는 여기서 근데 너무 막 속삭이듯이 얘기하거든. 귓속말로 표를 못 받아. 우진 씨에게 표를 못 받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진 씨가 호감 있고 설렌다기보다는 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표를 보낸 것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지. 근데 유식 씨에게 이런 하소연 같은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귀여워 보이는데 유식 씨 입장에서는 표를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얘가 힘들어가지고 나를 선택하나 싶은 논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0표. 오빠는 아니잖아. 나는 항상 0이야. 안쓰럽죠. 안쓰러운데 나는 항상 0이야. 우진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유식 씨는 아니 뭐 이제 시작인데 왜 그래? 근데 이제 민경 입장에서는 아니 우진 오빠는 지금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유식 씨는 하품하네요. 오늘 하루 동안 힘들었죠. 우진은 너무 미련이 많아 보여가지고 근데 유식은 뭐 얘기를 해봐 그래도 아주 그냥 응원하고 있네요. 근데 민경은 아니 내가 신뢰하는 걸까봐. 근데 유식은 그 X는 지연 씨죠. 지연은 그렇게 미련이 많지 않아. 여기서 모르고 있지. 지연 씨가 미련이 많은 걸. 근데 민경은 나는 우준 오빠가 나한테 마음을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 유식은 데이트 해봐라. 내일 몇 시야. 그러니까 여기서 민경 씨는 약간 하소연을 하고 있지. 힘든 걸 하소연하고 있고. 유식 씨는 내일 데이트 해봐라. 내일 데이트. 내일 데이트 몇 시야. 내일 몇 시에 나가. 나갈 거면 지금 준비하지. 그래 어순 자야겠다.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어. 그래서 4시 반? 근데 유식은 난 10시에 일어나야 돼. 나 일찍 일어나니까 가서 잘래.로 이어질 수 있는 빌드업이죠. 근데 민경 씨는 좋겠다 인기 많아가지고. 민경 씨가 유식 씨 잘생겼다고. 그리고 뭐 잘생겼잖아 하면서 이제 투정을 부리고요. 유식 씨는 계속해서 민경 씨를 피하고 있어요.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현지인데 민경을 보면 자꾸 불편하거든. 미안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마음이 어쨌건 있고 민경 씨는 정말 타이밍이 너무 크게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식 씨는 계속해서 민경 씨를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유식과 현지는. 민경은 진짜 나도 밖에서 인기 많은데 너 때문에 이미지 다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투정이 굉장히 소녀 같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은 이해해요. 너 때문에 망가졌다는 내가 너를 그만큼 좋아하고 너에게 미련이 많아서 그렇잖아 라는 얘기죠. 너 때문에 내가 맨날 운다. 근데 유식은 이 말도 지금 제대로 못 들어. 맨날 우니까 내가? 아니 내가 뭐 유식이 우는지 안 우는지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유식은 됐고 내일 저녁에 봐. 유식 씨는 지금 이날 빨리 쉬고 싶구나. 민경의 잡돌이는 더 이상 안 당하고 싶어. 민경 씨는 유식 씨가 자기랑 대화하는 것도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아까도 막 계속 그래서 이름부터 말해 빨리 그렇게니까 여기서도 또 마지막에 살짝 가시도친 데이트 2번 잘하세요. 근데 유식 씨는 반응하지 않아. 알겠어. 모두게 친절하시니까 모두게 다 인기 많으시겠죠. 알겠어. 반응하지 않죠. 태극권이야. 다 흘리고 있어. 그렇게 다음 주 민경과 우진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는데 전혀 기대되지 않죠. 편한 감정도 들었어요. 그래요. 여기서 우진 씨가 말을 하나 보죠? 우진 씨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투명한 사람은 맞으니까 또 지연에 대한 재회의 마음이 크다라는 거를 말하겠지. 이렇게 되면 민경 마음은 진짜 어떡하냐 이거. 참. 민경 씨가 여러모로 갈 곳이 없어지긴 했네요. 다음 주부터 바로 인생 PT 9기 들어가거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게 좀 설계를 이번에는 빡세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